자, 로그인해서 쇼핑몰 관리자 로그인. 그리고 대표 운영자가 있고 부운영자가 있고 공급사가 있어요. 즉 카페24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대표 운영자죠. 예, 저번에 만들었던 아이디를 적고요. 앨리스 스토리였죠? 제가 이름 준 게.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어드민 창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띄워주세요. 상점 관리로 가겠습니다. 자, 메뉴 중에 상단에 상점 관리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상점을 관리할 수가 있었고, 그 중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기본 정보 관리에 있는 메뉴를 설정하고 있었어요. 자, 적립금 관리는 상점 관리 안에 운영 관리 쪽으로 갑니다. 자, 상점 관리의 운영 관리에 보시면은 여기 적립금 관리라는 게 적립금 설정에서 맞출 수가 있는데요. 카페24에서 상품을 누군가가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상품에 대한 적립금을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인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적립금을 설정하는 메뉴이고요. 요 옆에 보시면 물음표 혹시 보이세요? 이 부분을 눌러보면은 설명이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적립금 지급 실점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일 새벽 5시서부터 가용 적립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는데요. 이 적립금의 금액에 따라 좀 다른 게 최소 구매 합계액 설정과 그리고 구매 그 적립금 사용 가능 최소 누적 적립금 설정을 0으로 해놨을 때는 적립금이 아무리 쌓여도 뭐 적립금이 뭐 없어지지 않는 그런 무제한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가볍게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밑에 기본 설정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적립금 지급 시점이에요. 일단 배송 완료 후에 며칠 후에 적립금이 지급되게 할 건지 라는 건데요. 보통 배송 완료 후에 20일 후로 설정을 해 놓은 이유가 일단 배송이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옷을 보고 구매 확정을 하는 데까지는 대략적인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20일 후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7일 후나 14일 후 또는 3일 후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적립금 지급 시점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적립금을 7일 후에 결정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단기 설정 시에 상품 구매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기존 주문을 취소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라고 뜨죠. 그러니까 적립금으로 만약 다른 상품을 구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제 상품 샀던 것에 대해 주문이 취소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일 후라든지 좀 긴 기간으로 두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 명칭 또한 꼭 적립금으로 할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뭐 씨앗이라든지 뭐 또는 뭐 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립금 명칭 표시 방법을 바꿀 수가 있고요. 적립금 표시도 몇 원이 아니라 이 뒤에를 만약에 몇 개로 바꾸거나 몇 포인트로 바꾸면 그런 단위로 또 줄 설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립금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액, 정률 어떤 걸로 할 것인지 표기 방법을 골라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정액으로 그러니까는 금액이 딱 정해지게 단일 표기하겠다 하면은 정액 단일 표기로 골라서 항목 노출을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밑에 부분은 지급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판매가랑 할인가라는 게 있어요. 할인가라는 건 뭐냐면 판매가가 원래 올려놨던 원가라면 거기서 예를 들어 10% 할인한 가격, 요게 할인가인 거죠. 그래서 상품의 할인가대로 금액을 기준해서 넣겠다라는 걸 설정한 거고 여기 이제 상품 구매 시 적립금 지급 비율 설정에서는 기본 설정 적립금 비율을 상품값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값의 1%를 적립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500원짜리 상품을 사면 5원이 적립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 0.1%다. 그러면은 이거는 5,000원짜리 사면은 5원이 적립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말고 내가 결제 방식에 따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제 방식에 따라 예를 들어 카드로 결제했을 때 몇 프로, 뭐 계좌이체 했을 때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따로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적립금 구매 시에 예약 설정이라는 건데요. 일단 상품을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예약 설정하는 그런 메뉴가 있어서 적립금 설정을 내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적립금이 2배씩 적립되게 하겠다. 이런 경우 있죠. 그때 여기서 예약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회원 등급이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원 등급에 대한 사람들에게만 뭐 할인을 해주겠다라든지 적립금을 더 주겠다라든지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지급 기준도 있고요. 그래서 적립금에 대한 내용들은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게 아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적립금 제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보고요. 일단 그런 내용이고 넘겨서 상품 검색 키워드 설정하기. 요거는 메뉴 위치가 상점 관리의 운영 관리, 상품 검색 설정으로 가네요. 운영 관리에서 상품 검색 설정. 여기에 있는 요 메뉴를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품 분류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분류 표시를 내가 전체 분류라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다 체크를 해야지 되는 거고, 메인 분류만 표시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이 앞에 이제 메인 분류 표시 상태로만 선택이 되어 있는 분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상품 검색 조건은 뭐 코드서부터 다 체크되어 있는 게 낫겠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품을 찾기 위해서 쇼핑몰에 가서 검색을 할 거예요. 이때 검색을 할 때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다가 적어서 검색을 하는 게 보통은 상품명으로 검색을 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마 사이즈나 다른 품목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게 들어가게 할 것인지 그런 검색 조건을 설정하는 란이 되겠고요. 인기 검색어라는 부분에서는 검색창 하단에 노출할 인기 검색어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바람막이, 겨울 패딩, 조거 팬츠. 이렇게 검색어는 쉼표로 구분을 하는데요. 총 10개까지 입력 가능해요. 그리고 상품 검색 영역 홍보 문구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요. 일단 인기 검색어부터 먼저 소개드리고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저장 눌러서 검색 조건 설정을 맞추고 제가 다시 PC 쇼핑몰을 열어보면요. 이걸 딱 검색을 누르면 인기 검색어가 이렇게 밑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막이를 딱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검색할 게 없더라도 이 인기 검색어가 있으면 이 상품 나도 관심 있으면 눌러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인기 검색어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품 검색 영역 홍보 문구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0% 특가 세일 중이라든지 이런 홍보 문구가 있으면 거기 이제 또 검색을 해서 보시는 경우들이 있죠. 여기는 적혀 있는 게 61페이지에 거위털이 대세라고 적혀 있네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서 연결 페이지를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위털이 있는 상품 분류 페이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개별 상품으로 그 상품만 딱 연결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거위털이 대세라는 키워드 검색 결과가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카테고리로 모아놨을 때 그 카테고리 URL을 여기다 직접 설정해서 그 URL이 뜨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연결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상품 분류라고 한다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를 여기서 설정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아우트웨어에 뭐 재킷에 있는 뭐 소분류, 상세분류까지 정하고 저장을 하면은 그 분류에 있는 연결 페이지가 이 홍보 문구를 클릭했을 때 들어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저장해 놓고 다시 한번 여기 쇼핑몰로 가서 볼게요. 요 검색 부분을 눌러보면은 위쪽에 거위털이 대세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제가 검색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제가 아까 설정했던 아웃웨어의 여기 재킷으로 이렇게 메뉴가 열려져서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어서 62페이지에 있는 쇼핑몰 검색 엔진 최적화 설정하기 이 부분을 또 볼게요. 우리가 쇼핑몰을 디자인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쇼핑몰이 검색이 돼서 노출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는 이 메뉴인데요.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공통 SEO 태그에 대한 부분, 쇼핑몰 이름과 쇼핑몰 안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검색 엔진 태그 부분에 파비콘, 네이버 연관 채널, 검색 서비스, 그리고 SNS 공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SEO 태그를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넣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쇼핑몰 이름이 앨리스 스토리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고유 브랜드 이름이 이렇게 뜨는 게 보이고, 이 쇼핑몰 안내 부분에는 이 쇼핑몰에 대한 유형과 판매 상품 정보,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설명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에 적혀 있는 이 태그의 내용은요, 실제로 고객들이 보는 내용은 아니고요. 타이틀의 경우는 위에 떠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쇼핑몰을 들어가면은 이 위에 타이틀은 앨리스 스토리라고 제가 적은 게 이 부분에 뜨죠. 이게 지금 타이틀에 적은 이 부분이 뜨는 거고요. 이 쇼핑몰 안내 디스크립션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영역은 아니지만 검색 엔진이 검색을 할 때 읽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SEO 태그를 설정을 해서 구글이나 네이버 또는 뭐 다음 페이지 이런 데다가 내 쇼핑몰을 검색 등록을 하시게 되실 거잖아요. 그때 이 검색 엔진들이 무얼 보고 얘네를 찾아서 띄워주냐면 이런 타이틀이나 쇼핑몰 안내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약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넣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파비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요 주소 끝에 보시면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 여기 네이버 로고가 뜨죠. 카페24도 여기 보시면 카페24 로고가 뜨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트의 로고를 여기다가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으면 브라우저 상단 탭과 북마크 영역에 나타나는 메뉴예요. 권장 이미지는 16:16짜리 조그만한 아이콘 이미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으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뜨는 이런 부분을 파비콘이라고 합니다. 저장할 때 이건 이제 아이콘이기 때문에 확장자는 ICO라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 떠요. 자, 네이버 연관 채널 이 부분도 펼쳐서 보자면 이렇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이런 연관 채널들이 있는 경우 여기다 바로가기 URL을 집어넣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네이버에서 우리 그 스토리랜다 쇼핑몰을 검색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식으로 밑에 이렇게 채널들이 연결이 돼서 검색했을 때 바로 또 눌러서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는 메뉴예요. 자, 지금은 안 할 거라서 다시 닫고 검색 엔진 서비스 연결 여기서는 구글의 서치 콘솔과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HTML 태그를 넣는 란이 나와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쇼핑몰에 우리가 이 쇼핑몰을 다 만들고 만약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띄우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사이트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에는 서치 콘솔에 HTML 태그를 마련해주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구글에서 검색 등록이 되는 거고요.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서도 마찬가지로 HTML 태그를 주는데 그걸 여기다 적으면 소유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직접 실습으로 해볼게요. 자, SNS 공유 이미지.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SNS 공유 이미지를 넣는 건데요. SNS 상에서 쇼핑몰 페이지를 공유할 때 노출되는 이미지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톡으로 친구들한테 내 쇼핑몰을 보내줄 때가 있죠. 그때 공유를 한다면은 이 이미지가 떠서 공유가 돼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고급 설정이라는 부분에서는요, 개별 페이지의 SEO 태그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로봇 접근 제어 구문이라든지 연결하시는 것들이 가능한데 여기까지 다룰 일은 좀 없을 거라서 요 윗부분 정도 기본 설정 정도만 알아두셔도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결제 관리하기 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볍게 보겠습니다. 상점 관리의 결제 관리, 카드 통합 결제, 서비스 신청이라는 메뉴인데요. 여기서 지금 상점 관리의 결제 관리, 여기서 카드 통합 결제. 여기 보면 PG 보이죠? 결제 관리의 이 PG.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 안내부터 한번 볼게요. 저장은 지금 안 할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PG 서비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가 PG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상품을 올려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밖에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PG를 설정해서 연결하게 된다면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 그리고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픈 PG랑 일반 PG가 있는데 바로 오픈 PG는 따로 기다릴 시간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거로 보시면 되겠고, 일반 PG는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카드 결제랑 계좌이체가 가능한 게 가입비가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 그래서 22만원 정도 들고요. 간편 결제, 토스페이, 스마일페이 이런 거 가능한 결제는 얘가 이제 20만원, 또 부가세 별도니까 22만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오픈으로 하면은 이게 카드 결제도 되고 간편 결제, 휴대폰 결제 다 가능한 걸 연결하는 게 금액이 38만 5천원 요렇게가 드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그때 이제 맞는 거, 상황에 맞는 PG사를 설정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수수료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G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는 서비스 신청을 누르시면요. 어떤 서비스를 연결할 건지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카드 결제랑 계좌이체만 가능한 스마트로라는 어떤 서비스는 지금 보니까 영원이라고 하니까 요걸로 신청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사업자 구분 설정하시고, 지금 비사업자니까 약관에 동의를 한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시면 PG사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지금 공짜라서 한번 신청해봤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최종 심사 진행돼서 결제 완료가 되면은 계속해서 쓰시는 그런 부분일 거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카드 결제, 계좌이체까지는 현재 가능한 상태가 되니까 나중에 휴대폰 결제나 간편 결제 이런 부분만 더 추가로 이으실 거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G 탭 한번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죠? 네, 감사합니다. 자, 68페이지 무통장 입금 계좌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결제 관리에 무통장 입금 계좌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본인 확인을 통해서 무통장 입금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요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계속해서 작업해 볼게요. 이거 현재 본인 그 계좌 아시는 분은 지금 연결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계좌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방법만 보시고 다음에 연결하셔도 돼요. 자, 일단 지금 저는 연결할 거라서 자, 이렇게 적고 인증하면은 인증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무통장 입금 계좌 설정하는 창이 떴어요.
여기서 이제 등록을 눌러서 은행부터 집어넣으시면 돼요. 제가 쓰는 은행은 우체국이라서 우체국. 그 다음에 목록이 안 뜨면 없는 거죠, 제가 계좌가. 목록이 잠깐만요. 자, 배송 관리를 눌러보시면 배송비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배송 방법은 어떻게 배송할 거고 기간은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배송비에 대한 금액 얼마가 드는지가 나오는데 요즘은 배송비가 2,500원이 아니고 한 3,000원 가량 하죠. 그럼 여기는 배송비를 3,000원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러고 뭐 개별 배송비 쓸 거다. 뭐 나머지 체크할 게 있으면 한번 보시고 특별히 없으면 저장. 그 다음에 배송 업체 관리. 요거는 이제 어떤 그 배송 업체를 관리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배송 업체가 더 있을 때 추가시켜주는 그런 메뉴 정도고. 스토어 픽업은 직접 오셔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때 이제 수령지를 등록하시는 거라서 굳이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지역별 배송비가 따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가구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예를 들어 얼마, 그리고 경기 지방까지는 얼마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역별 배송비를 설정하는 메뉴예요. 배송 업체 관리 넘어가도 되고 출고지 요거 창고 관리인데 이것도 특별히 설정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배송비 잠깐만 볼게요. 지역별 배송비가 여기 있었죠? 배송비에 대한 거. 배송비 계정. 할인 전 정상 가격 판매 기준으로 돼 있고 개별 배송료 사용함 배송비 공급사별 배송비 부피까지 돼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쭉 보셨고 넘어가서 에디봇 디자인으로 쇼핑몰 디자인 변경하기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살짝 봤던 부분인데요. 디자인을 우리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었죠. 자, 메뉴 다 적으셨다면 여기 디자인 관리로 갈게요. 자, 디자인을 추가하실 때는 디자인 추가를 누르시면 다른 디자인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유료 디자인은 유료 디자인대로 다양한 어떤 효과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얼마인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으면 구입을 하셔도 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료 디자인 중에 골라서 바꿔볼 거니까 그 중에 이제 골라서 선택하는 걸로 해보죠. 팝업창 끝에가 안 보이네요, 제걸. 자, 무료 디자인. 여기 지금 보면은 핸드폰하고 태블릿하고 이런 표시들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반응형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상세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샘플 사이트 보기라면은 디자인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보시는 게 가능합니다. 얘는 반응형 테마라서 작은 창화면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바꿔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큰 창으로 보시면 PC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마다 무조건 다 반응형은 아니고
어떤 거는 PC 모바일 따로, 어떤 거는 반응형인 거 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책에 나온 디자인은 요거를 이용한 것 같아요. 그쵸? 무료 디자인을 요걸로 활용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요거 골라볼게요. 그리고 디자인 추가를 누르면 선택한 디자인을 보관함에 담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네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해당 디자인의 변경 요청이 됐고 최대는 5분 후에 무료 스킨이 적용됩니다. 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 누르면 지금 디자인 관리에 보관함에 가보면 현재 대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에디봇 디자인과 그리고 새로 우리가 받아온 무료 디자인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기본 디자인 추가해서 어제 받은 거였죠? 이렇게 세 가지 디자인이 보일 거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에디봇 디자인이 아니라 요 무료 디자인 받은 걸로 디자인을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걸로 선택을 하시고요. 대표 디자인 설정 있죠? 요걸 눌러주시면 해당 디자인을 대표 디자인으로 바꿔주시는 게 가능하세요. 그러면 선택한 디자인을 대표 디자인으로 적용하겠습니까? 라고 뜨고 적용을 누르면 디자인이 얘가 이제 대표 디자인으로 바뀌어서 앞쪽으로 왔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디봇 디자인과 기본 디자인 그리고 무료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번에 요 기본 디자인은 여기 기본 디자인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했던 거예요. 요거는 카페24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디자인으로 에디봇 디자인과 스마트 디자인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에디봇 디자인은 기본적으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본 디자인 추가해서 만들었던 게 저번에 스마트 디자인 하나 만들었던 거였죠. 자, 일단은 에디봇 디자인과 스마트 디자인은 차이점이 좀 있어요. 일단은 쉬운 버전은 에디봇 디자인이 쉽기는 합니다. 왜냐면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쇼핑몰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고 HTML이나 CSS를 몰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간편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 디자인의 경우는 HTML과 CSS를 내가 직접 수정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자유로운 디자인 수정을 할 수가 있고 스마트 에디터 디자인을 우리가 스마트 디자인 에디터를 사용해서 꾸밀 수가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지금 에디봇 디자인이 있는데 이 에디봇 디자인을 스마트 디자인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디봇 디자인의 형식을 스마트 디자인의 형식으로도 바꿔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 디자인으로 전환을 하게 됐을 때는 다시 에디봇 디자인으로 돌아올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 이제 82페이지 스킨 복사를 하나 해볼게요. 자, 스킨을 우리가 수정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좀 간혹 발생을 해요. 왜냐면 HTML 태그를 잘못 수정하거나 하는 경우 망가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하나 똑같이 복사를 해놓으면 좋은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요 에디봇 디자인을 하나 복사했네요. 자, 요 에디봇 디자인을 선택을 해놓고 여기 보시면 복사라는 버튼이 있어요. 자, 요 복사를 눌러주시면 이 에디봇 디자인을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복사 디자인명은 여기 책에서도 똑같이 디자인 복사라고 적었네요. 디자인 복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고 저장을 해주시면 디자인이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시게 된다면 여기 디자인이 하나 복사가 돼서 똑같이 디자인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복사한 게 필요 없을 때는 그 복사한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아래에서 삭제를 누르시면은 디자인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를 하게 되면은 복구는 안 돼요. 확인. 자, 그러면 아까 에디봇 디자인 하나 복사했던 게 삭제된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엔 대표 디자인 변경인데요. 책에서는 스마트 디자인으로, 그러니까 기본 우리 요 스마트 디자인 추가한 걸로 디자인을, 대표 디자인을 바꿨네요. 그러면 내가 이 기본 디자인을 대표 디자인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기본 디자인 앞에 체크를 선택해 주시고 대표 디자인 설정을 눌러주시면 대표 디자인으로 적용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적용을 누르면 대표 디자인으로 설정이 돼서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쇼핑몰 바로가기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렇게 기본 디자인으로 대표 디자인이 바뀌어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디자인 우리 관리 부분을 좀 보았고요. 조금 이따가는 에디봇 디자인의 편집창을 같이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일단 에디봇 디자인을 좀 볼 거니까 다시 대표 디자인을 에디봇 디자인으로 좀 바꿔주실래요? 그래야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에디봇 디자인 편집창 확인할 때 아마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세팅해 보셨다면 조금 있다가는 디자인을 직접 수정을 해 볼 거예요. 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 에디봇 디자인을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디봇 디자인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죠. 일단 컴포넌트는 그냥 끌어서 이동하면 돼요. 컴포넌트가 뭐냐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 요소 같은 거. 그리고 슬라이딩 메뉴가 요 옆에 햄버거 버튼이라 해서 석삼자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GMB 컴포넌트에서 제공되는 기능이라서 클릭했을 때 슬라이딩 메뉴 편집 화면으로 이동한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나 링크 등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메인 진열 연결을 할 때는 쇼핑몰 관리자의 메인 부분 데이터랑 연결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업로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동영상 컴포넌트는 그냥 올리기보다 유튜브 등의 동영상 URL을 등록할 수 있는 형식이다 보니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은 것을 URL을 복사해서 집어넣는 형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지통은 딱 봐도 삭제죠? 네. 삭제하려면 끌어다가 휴지통에다 버리면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한번 봤고요. 이제 여기 X 눌러서 닫으시면 돼요. 나중에도 보실 거면 그대로 닫으시면 되고 다시 보지 않기를 눌러서 닫으시면 이 창이 다음엔 뜨지 않겠죠. 그래도 익혀두실 메뉴들이니까 그냥 저는 이 창을 X 눌러서 그냥 닫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에디봇 디자인 화면이 이제 보이죠. 자, 그러면 에디봇 디자인의 이 위쪽에 보시면 페이지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눌러보시면 스마트 팝업, 쇼핑몰 메인, 그리고 슬라이딩 메뉴, 상품 분류, 상품 상세, 검색에 대한 각각의 메뉴창을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팝업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홈페이지를 처음 띄웠을 때 팝업 창이 뜨게 할 거면 팝업을 여기다 등록해서 넣어라 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배송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벤트 정보를 넣으실 때 스마트 팝업을 누르면 그 팝업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여기다가 내가 제작한 배너를 직접 등록하거나 아니면 에디봇 배너로 마찬가지로 팝업 배너를 불러와서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으십니다. 템플릿이 아직 안 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쭉 뜨는 거예요. 뭐 가정의 달, 뭐 신규, 부활절 여기 템플릿을 내가 고르면 되는 거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구정 설날이다. 뭐 지금은 구정은 아니니까 봄 세일로 해볼까요? 그럼 봄 세일을 이렇게 고르면 봄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보여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것을 눌러서 설정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글씨는 수정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스티커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스티커, 그리고 그래픽에 대한 스티커, 그리고 내 스티커 등의 이런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콘 형태로 넣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콘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딜리트 눌러서 제거하시면 돼요. 이미지로 가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찍은 쇼핑몰에 어떤 디자인이 있다면 해당 디자인을 골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아, 요거 파비콘 있었는데 이거 집어넣어 볼 걸 그랬다. 뭐 나중에 이따 해보고. 그래서 뭐 좋아요에 대한 어떤 템플릿, 스티커, 이미지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놓은 어떤 요소가 있다면 바로 입힐 수 있게 돼 있다라는 건 되게 참 잘 되어 있는 그런 체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디자인을 가져온다. 그럼 70%가 아니면 여기만 이제 뭐 60%라든지 내가 맞는 걸로 바꿔서 쓰시고 마음에 들면 적용하기를 누르시면은 에디봇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팝업은 PC, 모바일 둘 다 뜨게 할 거고 사용할 건데 하단에 문구를 적을 거면은 요거 오늘 하루 열지 않기 또는 일주일간 열지 않기 요거 고르고 요거는 뭐냐면 얘를 눌렀을 때 넘어가는 URL이에요. 그래서 URL을 여기다 적으면은 이 지금 팝업 창을 누르면 그 해당 URL로 넘어가서 60% 세일하는 창으로 딱 들어가지게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지를 등록할 땐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더 추가할 거면 몇 개 이제 에디봇 배너로 더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고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형태로 만약에 팝업이 여러 개면은 넘길 수도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벤트 페이지잖아요. 그럼 노출 기간을 설정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서부터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만 보이게 하겠다. 이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설정하고 저장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등록이 되고 얘가 팝업으로 이제 뜨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쇼핑몰 메인에서는 이런 메인의 어떤 모양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고를 수가 있는데 로그인 전이 있고 로그인 후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고객이 로그인하기 전에 뜨는 배너, 그 다음에 얘는 로그인 후에 뜨는 배너를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디봇 디자인은 우리가 PC로 볼 때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볼 때 다르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격자로 보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선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뭐 특별하게 또 여기 눌렀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죠? 네. 슬라이딩 메뉴도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로그인 전이니까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뜨는데 로그인 후로 오면은 누구누구님 즐거운 쇼핑 되세요 이렇게 떠서 보인다라는 거고요.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연필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누르면 이미지랑 링크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디봇 디자인은 쉽게 디자인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메뉴들도 비슷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직접 바꿔볼게요. 89페이지에 있는 메인 페이지 수정하기예요. 자, 에디봇 디자인에서 메인 페이지를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 쇼핑몰을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디자인이 보인다면은 변화가 없는 쇼핑몰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 무언가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게 메인 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변경해 주는 게 좋아요. 자, 90페이지 메인 배너 이미지 변경하기 볼게요. 자, 쇼핑몰 메인 창이 여기 있고 이 메인 화면에서 여기 있는 그림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연필이 나와요.
자, 이미지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뜨고요. 권장 이미지는 내가 이제 나중에 제작해서 만들게 되잖아요. 900에 1000픽셀 정도로 만든 이미지를 권장 이미지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변경할 이미지를 찾아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내 PC에서 가져오기. 그래서 메인 배너에 있는 이 선글라스 쓴 메인 1-1을 선택해서 열기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이미지를 바꿀 거니까 여기서 수정 누를게요. 수정, 열기,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링크 URL을 적는데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눌렀을 때 관련 페이지가 뜨게끔 할 거면 링크 URL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따로 연결할 곳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92페이지에서는 메인을 슬라이드 배너 형태로 넘기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메인 사진을 지금처럼 한 장을 넣지 않고 여러 장을 넣는다면 그게 이제 슬라이드 배너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메인 배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은 편집창이 뜹니다. 눌러서 설정할게요. 메인 배너는 최대 5개까지 이미지를 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다가 클릭해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요거 누른 거랑 똑같아요. 클릭해서 두 번째 이미지는 요거를 넣네요. 선택하고 열기. 마찬가지로 링크 URL 연결하실 거면 넣고 아니면 저장하기 눌러볼까요? 고급 설정은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속도랑 슬라이드 버튼을 어디다가 나타낼 것인지를 정하는 메뉴예요. 지금 오토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속도가 3초가 보인 후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보일 겁니다. 자, 일단 이대로 저장하고 볼게요. 저장하고 보기를 한번 눌러서 잠시 저장을 해보면 저장하고 이렇게 뜬 창이 보여요. 아까 팝업 창 보이죠? 화면이 그냥 두면은 그 시간이 넘어가고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는 게 보이고요. 아까 여기 슬라이드 버튼 모양 확인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슬라이드 설정을 맞춰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다면 이번에는 컴포넌트 이동하기를 좀 볼게요. 컴포넌트를 보시면 여기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앱, 공통, 쇼핑몰 메인 이렇게 메뉴들이 나와요. 거기서 상품 분류를 골라라 이거네요. 그 전에 이 부분 조금 얘기할까요? 이건 이제 스마트 배너인데 내가 만약 이런 배너를 여기다 넣겠다면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은 메인 배너를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 얘를 없앨 거면은 갖다가 빼버리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배너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서브 배너로 동영상을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에디봇 디자인에 있는 배너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옆에 있어요. 얘네들이 컴포넌트인 거고 여기서 내가 쓸 메뉴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배치가 되고 메뉴 간의 사이 이렇게 간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고 얘를 수정할 거면 옆에 편집 그래서 수정도 다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석 체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벤트가 있을 때 출석 체크 이벤트로 넘어가는 그런 메뉴를 만들 수도 있고 되게 많아요. 참고로 보시면
서브 배너로 쓰실 만한 것들 꽤 보일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게시판 목록 같은 거, 최근 상품 목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내가 만약 이렇게 상품 진열해서 놓겠다면은 이렇게 진열해서 놓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메뉴를 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참고로 한번 보여드렸고, 컴포넌트에서 지금 우리가 이용할 거는 상품 분류죠. 상품 분류를 이렇게 고르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부분의 상품 분류 페이지명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볼 거면 여기 마이너스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줄여져서 메뉴가 숨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신상품 진열에 만약에 요 사단 모양의 템플릿을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주시면은 상품을 진열하세요 라고 이렇게 뜨죠. 요거는 아직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뜨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장하기 하면은 또 저장이 되고, 만약에 저장하고 보기 하면은 저장을 하고 나서 다시 바뀐 메뉴를 보는 게 뜹니다. 상품이 지금 없다 보니까 여기 메뉴가 안 떴네요. 그죠? 자, 이번엔 서브 페이지를 수정하러 가볼게요. 메인 페이지를 한번 수정해 봤으니까 서브 페이지를 볼 건데요. 메인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지들은 서브 페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브 페이지의 후기 게시판을 지금은 한번 수정하러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페이지 선택을 가서 여기 메뉴들 중에서 상품 후기 목록 요걸로 눌러주시면 상품 후기 목록 페이지를 선택해서 화면이 바뀌어져서 보이겠죠? 컴포넌트 영역에서는 공통을 골라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제 배너서부터도 보이는데, 여기서 메인 배너 말고 공통 서브 배너에 있는 디자인 중에 여기서는 이걸 썼네요. 네, 해당 디자인을 끌어서 작업 영역에 원하는 곳에다가 갖다 놓으면요, 그 서브 배너가 적용이 돼서 올라가게 돼요. 여기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하고 보기를 하면은 저장이 됐고, 예제가 마찬가지로 뜨면서 지금 메인 배너는 요 배너가 보일 테고요. 후기 게시판이나 어떤 서브 배너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지금 집어넣어 놓은 배너가 마찬가지로 또 보이고, 예, 메뉴가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배너를 넣은 거를 내가 수정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은근히 방해되네. 자, 아까 여기 페이지 선택에 상품 후기 목록에 이 그림을 넣은 것을 내가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수정을 누르시면 쉽게 수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까 전처럼 에디봇 디자인의 배너 창이 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편집창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되돌리기, 다시 실행, 확대, 축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템플릿, 필터, 스티커, 이미지, 좋아요,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만약에 화면이 작아서, 화면이 너무 커서 잘려 보일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로 화면을 줄여 보실 수가 있고, 컨트롤 플러스는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포토샵 들어갈 때 똑같은 단축키니까 한번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줄였네. 자, 이미지 탭에서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업로드. 예제에서는 카페24 책 예제에서 가져올 거긴 한데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면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 그러고 얘를 끌어다가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이 안에서 크기 변경을 하시거나 불투명도를 주거나 보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세요. 이미지를 집어넣는데요. 이 이미지를 찍어보면 회전, 불투명도, 이미지 보정 이런 것들이 떠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수정하실 때 작업이 가능하고 스티커를 넣겠다면 이런 스티커, 글자 스티커라든지 포인트 스티커와 같은 스티커를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픽에도 여러가지 도형들이나 선, 화살표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도형이 있으시면 추가해서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내 스티커는 내 이미지를 가져온 것 중에 필요한 이미지를 저장해서 두는 게 내 스티커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꾸며서 만드시고 적용하시면 그 해당 디자인으로 바뀐 채로 내용이 보일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에디봇 배너의 디자인에 글씨를 여기서는 좀 바꿨네요. 104페이지 좀 참고할까요? 지금 여기 편리함과 스타일 둘 다 원한다면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20%를 적을 게 아니라 여기를 포토기 쓰고 적립금 받자로 바꿀 거래요. 얘를 따닥 하시고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은 글자의 경우요. 요 가장자리에서 요 네모를 조절하면은 글자의 이렇게 크기 칸을 조절할 수가 있고 가장자리 동그라미를 조절하면 글씨의 크기라고 할까요? 비슷한 얘기 같은데 글상자 크기가 요 네모, 그 다음 요 동그라미가 글자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서 바꿔서 배치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 편리함과 스타일은 좀 밑으로 내릴 거니까 이렇게 놓고 실크 블라우스도 선택해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바꿔 놓으면은 설정이 어렵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선택해서 딜리트. 이렇게 수정해서 바꿔봤어요. 어렵지 않죠? 만약에 여기 지금 하얀색 사각형 이 부분을 찍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각형으로 들어간 거다 보니까 색상 또한 바꿀 수가 있는데요. 도형을 선택하고 색상을 클릭해서 색상을 예를 들어 붉은색 계열로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런 식으로 도형의 색깔 또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도형에다가 테두리를 주겠다. 그건 이제 외곽선인데 외곽선을 주고 선색을 고르고 그 다음 선 두께를 여기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도형에 외곽선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 타입이 없어서 지금 선택이 안 된 거니까 일반 선을 고르고 선 타입을 이렇게 골라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테두리를 치는 것도 가능하네요. 만약에 마음에
마음에 들게 잘 됐다. 그러면은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이 돼서 화면에서 바뀌어 나오고 저장하기를 하면 이렇게 바뀐 채로 적용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봇 배너는 일단 편해요. 그래서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아까 컴포넌트에 보시면 서브 배너의 이 동영상 표시는 110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동영상이 주소를 입력해서 넣을 수 있는 배너로 일반적으로 동영상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올리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유튜브로도 내가 홍보를 하실 거라면 유튜브에 홍보 영상을 올려놓고 그거에 URL을 붙여서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에디봇 배너는 에디봇으로 편집이 가능한 배너가 되겠고요. 이미지 배너는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는 배너를 이미지 배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이미지 배너일 때도 마찬가지로 에디봇 배너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디봇 디자인을 쭉 확인해 보았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스마트 디자인을 보실 건데 이 스마트 디자인서부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천천히는 나가겠지만 조금 어렵게 아마 생각은 드실 거예요. 자, 에디봇 디자인 한 번씩 활용해 보시면서 질문 받도록 하고요. 지금 2시 45분이니까 조금 일찍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따 2시 55분에는 스마트 디자인으로 쇼핑몰 디자인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저장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디자인을 이따 활용해 볼 거니까 요 밑에 있는 요 기본 디자인 있죠? 요거로 선택해 주시고 대표 디자인 설정을 좀 해주세요. 물론 그냥 옆에서 수정을 해도 되는데요. 기왕에 우리가 미리 보기로 보려면 대표 디자인으로 적용해서 보시는 게 좀 더 깔끔해서 그냥 이렇게 적용해 놨고요. 그러면 바로 열어보면 이렇게 변경돼서 나오는 거 아마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아까보단 조금 어려워 보이죠? 자, 보시면 여기 자주 쓰는 화면이 있고 쇼핑몰 메인 화면이 있고 이렇게 요소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편집이라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편집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HTML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HTML을 아예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편집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거예요. 일단 HTML 부분은 이후에 우리가 한 번씩 더 공부를 해볼 거니까 지금은 이 책에 있는 내용대로만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2시 47분이고요. 자, 여기 기본 디자인을 수정할 거니까 디자인 편집에 수정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마트 디자인 편집 창으로 들어와집니다. 이 팝업은 아까 제가 넣었더니 이게 계속 뜨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 안 열겠습니다. 자, 이 위쪽에 앨리스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그 제목 로고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편집을 누르면 로고를 바꿔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속성으로 가면은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파일을 선택해서 우리 예제 중에서는 오하이오 요거네요. 선택하고 열기. 그러고 적용을 눌러보시면 바뀌었나요? 이게 안 바뀌죠, 그쵸? 자, 이 부분은요, 이게 HTML 태그가 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은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클릭해 보면 이 밑에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 보면은 H1 모듈에서 적혀 있는 이 부분에 ahref index.html 하고 여기 보면은 뭘 nam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돼서 이 부분이 안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도 한번 바꿔보는 거를 해보면 좀 나을 것 같고, 지금은 일단 그대로 둘게요. HTML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조금 나중으로 미루려고요. 자, 이 부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편집을 해볼게요. 자, 중간에 보시면 여기 메인 이미지가 있어요. 요 메인 배너 이미지를 수정하려면 메인 이미지에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이번엔 뭐라고 뜨냐면 해당 모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고 있네요. 네, 찾아지는 게 원래는 맞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저는 켜져요. 켜져요? 켜지면은 켜지는 대로 보셔도 돼요. 이게 가끔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요 밑에 또 있어요. 새로운 토픽물이 탄생했습니다 라는 게, 이게 여전히 오류가 있는 것들은 오류가 좀 있긴 하네요. 되시는 분은 여기 편집 눌러서 이미지를 한번 바꿔 보실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미지를 바꾸실 수가 있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메뉴를 좀 찾아야 돼요. 추천 상품이 지금 요 div 모듈이니까 요 위쪽에 있는 이 모듈에 이미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미지 main.jpg 요게 이제 경로가 다른 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올바르게 닫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두 분 혹시 바뀌어졌어요? 저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안 돼요? 저처럼 똑같아요? 이래서 어렵다고는 해요. 자, 이거 바꾸는 걸 해야 되겠다. 그럼 잠깐만요. 앱스토어에 있는 여기서 죄송해요. 카페24 앱스토어에 스토어 바로가기를 눌렀고요. 여기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창을 누르시고 여기 검색어에다가 슬라이드 배너, 그러니까 슬라이드 이렇게 해보면 포토 슬라이드라고 하는 그런 앱이 뜰 거예요. 여기서 포토 슬라이드 버전을 V3 버전 거를 한번 받아볼게요. 무료는 공짜 앱이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기를 눌러 설치만 해주시면 돼요. 약관에는 동의해 주시고요. 설치 완료가 됐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목록을 여기다 추가하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추가를 눌러서 내가 슬라이드 이름을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고 그림을 이미지를 집어넣으시면요. 그게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져요. 그냥 지금은 테스트라고 해볼까요? 슬라이드 이름은. 슬라이드 효과는 위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슬라이드를 넣을 수 있어요. 뭐 모자이크로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슬라이드 효과를 한 가지 선택을 해보시고요. 효과는 속도를 얼마나 나오게 할 건지, 그리고 자동 전환되는 시간은 몇 초 정도에 전환되게 할 건지 여기서 세팅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 난 3초 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효과는 예를 들어 저는 빨리 넘어가게 할 거라 효과 속도는 0.5초만 짧게 줬고요. 자동 전환 시간은 한 그림이 15초 보인 후에 0.5초 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책에는 안 나와서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따라가시기 괜찮죠? 네. 자, 이미지를 이따가 넣을 건데요. 그 순서를 내가 무작위로 나오게 하겠다면 이미지 순서 무작위화를 누르면 얘가 이제 내가 넣은 이미지 순서대로 뜨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어떤 땐 첫 번째 이미지가 뜨고 어떤 땐 세 번째 이미지가 뜨고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고, 내가 순서를 그냥 원래대로 넣고 싶다. 그러면 무작위화는 지금처럼 꺼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슬라이드의 스킨인데요. 슬라이드 창의 여기 밑에 하단에 메인 로고가 이렇게 보이게 하겠다. 이러면 이걸 고르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스킨을 골라주시고 이 밑에 이제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이미지 추가하셔서 이미지를 골라 넣으시면 되는데요. 파일 선택을 누르고 지금 메인 배너에 있는 메인 1과 이미지 제목은 연습 1뭐 적고, 표시 기간은 얘가 만약 이벤트 페이지다 그러면 이제 항상 노출이 아니라 시작일 종료일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오게 하는 거고요. 얘가 뭐 그냥 이번 시즌에 그냥 나오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작일 종료일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 URL이라는 거는 링크 URL을 연결하는 거는 얘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사이트가 있다면, 페이지가 있다면 여기다 링크 URL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탭에서 열기, 새 탭에서 열기는 뭐냐면 지금 얘를 눌렀을 때 그 화면 자체가 이 페이지의 화면으로 바뀌게 할 거냐 아니면 새 창으로 따로 띄워서 열리게 할 거냐인데, 보통은 현재 탭에서 열기가 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죠? 또 이미지 추가. 그래서 최대 10개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예제에 있는 3개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또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3개를 넣었고요. 지금 우리가 상품을 아직 올려놓은 상태는 아니라서 링크 URL은 따로 연결은 안 했어요. 그리고 시작일자랑 종료 날짜도 어떤 이벤트 페이지는 아니라서 모두 다 시작일 종료일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세팅하셨다면 저장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럼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뜰 거고, 확인을 누르면 이미지가 업로드돼서 포토 슬라이드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요. 쇼핑몰의 노출을 누르면 포토 슬라이드가 쇼핑몰에 노출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마이 앱에 가보시면요. 포토 슬라이드 V3가 보일 거고요. 여기 이제 관리하기를 들어가셨으면 요런 아까 전에 보셨던 창이 뜨는 거예요. 노출 위치를 설정하러 갈게요. 여기까지 일단 찾아오셨을지 한번 좀 기다려 볼까요? 노출 위치 보면은 div 클래스라고 뭔가 요런 소스가 생겨요. 그러면 얘를 코드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화면 위치 선택기를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어느 화면에다 놓겠다 로딩 위치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럼 위치를 지정을 했죠.